컴퓨터와 카메라의 디스플레이 속 사진들은 정사각형 모양의 수많은 점들이 모여 만들어진 이미지인데요. 19세기 디지털 이미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던 화가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화법, 점묘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온라인 아트 플랫폼 누아트 박소경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점묘법의 대가라고 불리는 조르주 쇠라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쇠라의 대표 작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조르주 쇠라는 신인상주의 대표적인 화가이자 또 점묘법의 시초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예.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이 쇠라는 1878년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인 에꼴 데 보자르에서 공부를 했고요. 주로 파리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늘 단정한 정장 차림에 이지적이고 또 과묵한 성격의 소유자였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침착한 과학자 같다고도 했다고 합니다. 이 쇠라는 특히 과학을 회화에 적용시키기도 했는데 그 방식이 참 독특합니다. 일단 대표적인 작품부터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작품은 다들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예. 네, 이 작품은 제작 기간만 2년 정도가 걸렸다고 하고요. 이 하나의 작품을 위해 별도로 그려지고 또 취합된 유화 스케치와 드로잉 작업들만 약 60에서 70여 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 작품 속 배경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프랑스 세느강 안의 그랑드자트 섬입니다. 이 따뜻한 날씨에 소풍을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하늘은 맑고 또 햇빛과 나무의 그늘이 대비되고 있고요. 사람들은 배를 타거나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앉아서 쉬기도 합니다만 하나같이 표정이 좀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인체 비율도 굉장히 단순화해서 그렸습니다. 이 작품 중앙에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소녀를 중심으로 수직과 수평 구도가 잘 지켜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방금 본 그림 지금 뒤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점을 캔버스에 수놓은 듯 찍은 그림인 거죠. 저는 이걸 봤을 때 빛의 움직임을 정말 정교하게 잘 묘사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특히 이 작품은 뭔가 색이 바랜 것처럼 형태가 엄청 또렷하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바로 선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네, 자세히 보시면 외곽선이 안 보이실 텐데요. 인물과 배경의 밀도에 큰 차이도 없어 보이고요. 이 쇠라는 사물이 여러 색채의 대비를 통해서 그 모습을 이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색 관계 색의 점들을 수없이 찍어서 형태를 구성했고요. 또 주로 색채의 구성이나 배합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색채의 원소를 해체하고 다시 재구성하는 행위가 자연의 법칙에 더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 조르주 쇠라는 이런 작업 방식뿐만 아니라 재료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아연에서 노란색을 추출하고 물감에 사용해서 햇빛을 그릴 때 더 강렬하게 묘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작품을 보고 또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요즘에 그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네, 그런 방식이랑 정말 유사하다 이런 놀라움이 드는데요. 자, 어떤 계기로 조르주 쇠라는 이런 점묘법 그러니까 색채 이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네, 혹시 신인상주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신인상주의요. 네. 인상주의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먼저 인상주의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생겨난 미술 사조고요. 네. 이 색채나 질감 자체에 관심을 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인상주의를 추구했던 화가들을 주로 인상파라고 부르는데요. 이 빛과 함께 시시각각 변화하는 색채를 통해서 자연을 묘사하기도 하고 또 색감의 순간적인 효과를 작업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 우리가 흔히 아는 대표적인 인상파 화가로는 모네나 르누아르 또 네. 고흐 등이 있습니다. 이 인상주의는 미술에서 시작해서 음악이나 문학 분야까지 퍼져나갔는데요. 특히 음악에서는 섬세한 표현과 색채적인 음의 효과 또 분위기 등이 특징이고요. 예.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흔히 아는 드뷔시가 있습니다. 이후 생겨난 신인상주의는 기존의 인상주의의 과학적인 이론을 뒷받침한 것이 특징인데요. 네. 이 빛과 색채에 기반을 두었던 인상주의가 다소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인상을 중시한다고 했을 때 이 신인상주의는 여기에 광학 이론이라던가 색채론 같은 과학적인 이론을 더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또 분석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조르주 쇠라도 이 신인상주의에 속하는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예.
네, 그 신인상주의가 인상주의보다 나중에 생긴 거니까 19세기 후반 후에 생긴 건데요. 이 19세기 후반에는 사진 예술의 역사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분명히 이게 화가들한테 어떤 영향을 줬을 것 같거든요. 네, 이 19세기의 사진의 발명이라는 굉장히 큰 변화와 또 광학, 즉 빛에 대한 연구가 한층 더 대두되면서 아무래도 시각 예술을 하는 화가들이 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전에는 화가들이 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얼마나 실감나게 그릴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졌다면 네. 이 사진이 발명됨으로써 또 많은 것이 변화가 됐겠죠. 이후에 작가들은 밝은 야외로 나가서 빛에 따라서 시각적으로 변화하는 물체를 포착해서 그리기 시작했고요. 이런 부분이 바로 인상주의 화가들의 큰 특징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당시 쇠라 또한 화학자인 쉐브렐의 색채 대조 이론이나 또 물리학자 루드의 현대 색채론 등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자, 색채론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색채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색채학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저희 인류는 고대 그리스 때부터 색채의 조화에 대해서 고민해왔다고 합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색채 조화에 주목하기도 했고요. 또 17세기 전후에는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로도 유명한 아이작 뉴턴이 프리즘을 이용한 분광 실험을 통해서 빛이 지닌 7가지 스펙트럼에 대해 과학적으로 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뉴턴은 광원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빛이 굴절하면서 빨주노초 파란보 7가지 색의 스펙트럼을 볼 수 있다는 걸 실험했는데요. 이 뉴턴을 필두로 색채의 과학적 연구가 계속됐고요. 독일의 작가이자 과학자였던 괴테 또한 색채론에 매진했습니다. 이 괴테는 색채 현상에 대해서 밝음과 어둠의 만남이다. 그리고 그 경계선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인식을 했는데요. 인간의 감각 중 특히 눈을 매개로 한 관찰을 경험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색채라는 것은 빛과 눈 사이에 상호작용으로 생겨난 것으로 보고 우리 눈 속에 일종의 빛이 있어서 이 내부나 외부로부터 미세한 자극이 들어오면 그때 색채가 촉발된다는 그런 생리학적인 특성에서 출발하는 개념입니다. 예. 네. 또 중요한 점은 괴테는 색 자체가 감성이나 도덕성 또 상징성 같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고요. 이런 접근이 이후에 인상주의나 추상 미술이 발전되는 부분에 크게 기여를 해서 미술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쇠라도 이 괴테의 색채론의 영감을 얻어서 작품 활동을 한 걸까요? 네, 당시 쇠라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화학자인 쉐브렐의 색채 대조 이론이나 또 루드의 현대 색채론 등을 주로 공부를 했다고 했는데요. 네. 이 색채는 주위 색의 영향을 받아 다르게 보인다는 점과 또 광선의 혼합은 명도를 한층 더 높인다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고요. 특히 또 루드의 현대 색채론에서는 자연계의 법칙에 합치되는 관계의 색채는 조화롭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뭇잎에 자연광이 비칠 때는 황록색으로 보이는 반면에 어두운 그늘 아래에서는 짙은 청록색으로 보인다는 것과 또 서로 색상차가 적은 색채의 점이나 선의 집합을 일정 거리에서 보면 그 색들이 서로 섞여서 중간색으로 보인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개념들을 참고한 쇠라는 색이 섞일수록 탁해진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로 보색 관계인 색채들을 수없이 교차해 점을 찍는 그런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이 교차된 점의 색상들이 망막에 맺혀서 혼합돼서 보여지는 그런 원리인데요. 마치 디지털 카메라의 이미지 속에 작은 점들로 이루어진 화소가 모여서 하나의 큰 이미지가 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 방식을 점묘법이라고 부르고요. 예. 쇠라는 색채 광선주의라고도 칭했다고 합니다. 네. 말씀을 들을수록 이 원리마저도 현대 디스플레이와 상당히 유사하다.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조르주 쇠라 이후에 많은 화가들이 점묘법을 이제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 대표하는 또 다른 작가들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조르주 쇠라보다는 덜 알려져 있는 작가지만 같은 신인상주의를 대표했던 또 다른 화가 폴 시냑이 있고요. 이 쇠라에게 점묘를 배우기도 했는데요. 폴 시냑의 작품은 쇠라의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쇠라의 작품에서는 점과 점 사이에 빈틈이 거의 없다시피 굉장히 빼곡한 반면에 이 시냑의 작품은 좀 더 그 사이에 여백이 있고요. 네. 점의 크기와 작품이 지닌 감성도 좀 다릅니다. 조르주 쇠라가 31살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요. 네. 그런데 이후에 이 폴 시냑이 쇠라의 뒤를 이어서 점묘 방식으로 쭉 작업을 하고 또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 방식이 미술사적으로도 더 의미가 있고 또 안정되게 발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전묘법 정말 뭐 점 하나하나에 자연의 빛과 색깔이 담겨 있는 매력적인 화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